어제 정부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긴급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어떤 조치를 발표했는지 들어보시죠. 2월 4일 0시부터 당분간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습니다. 네, 먼저 평론가님, 사실 정부에서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중하게 그동안에 그 대응을 해왔는데 전격적으로 발표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15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난 상황이고요. 네네. 지금 감시하고 있는 일상 접촉자, 밀접 접촉자까지 합치게 될 경우에 한 630명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3차 감염자까지 나온 상황이니까 지역 내 감염 가능성이 일단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방역망에 허점이 생길 경우에 네. 더 4차, 5차까지 넘어가게 될 경우 또 우리가 과거에 메르스 사태에서 봤던 것처럼 슈퍼 감염자 같은 사람들이 생겨날 경우에 네네. 이럴 경우에는 통제 불능 상태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좀 생겼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정부가 그동안에 이제 그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이든 또 외국을 방문하고 국내에 귀국하는 내국인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 감염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또 방문국을 살피고 난 다음에 네. 그 이후에 밀접 접촉이나 아니면 일반 접촉자로서 자가 격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관리는 계속 해온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자꾸 구멍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일본을 통해서 귀국한 관광객이 중국인이 확진자로 판정이 된다거나 그렇죠. 이런 경우에 그런데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니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엄격하게 방역망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이미 중국 안에서도 전파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후베이성 방문자만 막는 거 이거 실효성이 있을까요? 상당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중국 내에 대규모 확산이 일어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맞아요. 중국의 지금 후베이성에서 오는 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에도 대부분 그분들이 이제 확진 환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춘제를 맞아서 중국 내에 확산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 다른 쪽 후베이성 이외의 다른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지금 어제 발표한 이 내용에는 자세히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의 추이를 보면서 중국 내에서도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이 향후의 결정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정부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불안한 국민들은 정부의 발표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변호사님. 그런데 어제 이제 발표 과정에서 관광 모적 단기 비자 발급을 처음에는 중단할 계획이다 명시적으로 얘기했다가 이후로 좀 검토로 좀 바뀌는데 이게 좀 정부가 스스로 신뢰를 허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조금 안타깝거든요. 아니 근데 내부 조율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중단한다고 보도가 나갔던 거고 그 다음에 검토할 예정으로 얘기를 했다가 결국은 이렇게 외국인의 무사증 입국을 제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제 뭐 이렇게 말이 중간에 이렇게 바뀐 거를 가지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아니었고 이걸 가지고 정부의 신뢰가 무너졌다 지금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 중국 같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자치도라 그래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무비자 입국의 혜택을 거의 99%까지 중국 사람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국에서 5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분이 24일, 5일 뭐 중간에 걸쳐가지고는 제주도를 관광했던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비자 입국까지 간 것 같은데 이것 외에도 워낙에 이렇게 중국을 관광하는 중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그 무비자 입국 제한은 어쩔 수 없는 카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평론가님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뭐 제주를 방문했던 중국인이 제주도에서는 아무 뭐 증상이 없었다가 귀국한 후에 나타난 거잖아요. 사실 이런 일이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무사
무사증 제도를 현재로서는 일단 좀 닫아걸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요. 네네. 사실 무사증 제도라고 하는 건 비자 없이 중국하고 한국 사이에는 비자가 있어야지 지금 관광객들이 오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물론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는 중국만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들어올 수 있는 것에 대한 관문을 다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네네.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건데 문제는 90% 이상이 중국인이라는 거죠. 예, 예. 근데 중국인 가운데에서도 우한 경우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도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무사증 제도를 유지할 경우에. 그러니까 일단은 제주의 관광산업에 타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사증 제도를 당분간 시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들어오는 관광객이 전부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 입장에서 걸러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장치를 일단 만들어야 되겠다. 그냥 아무런 제한 없이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고요. 네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우한에 사는 주민이었는데 다른 지역을 거쳐서 들어오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가 네. 않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주에서는 증상이 없는데 중국으로 돌아가서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도 바로 통보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또 그 사람이 우한을 거쳐서 들어올 경우에 우리가 다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아예 무사증 제도를 일단은 당분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도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사증 제도를 실시하지 않으면 이제 들어오는 사람 막을 수가 있는데 이미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우리가 중국 혐오로 흘러가면 절대 안 되지만요. 네. 이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사례가 또 될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좀 어떻게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까요? 이제 우선 그것 때문에 전수조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전수조사와 함께 매우 중요한 것이 이제 잠복기가 14일이니까 네네. 혹여 들어와 계시더라도 정상 발현을 하지 않으면서 잠복기 14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네네. 확실히 감염이 안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들어오신 분 중에 예. 잠복기가 아직 남아 있으면서 정상이 안 된 분들, 네네. 이분들을 검역 감시망이 잘 확인해서 현재 조치를 하고 있는가, 그런 문제가 오히려 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중국 제주도를 관광했던 중국 여행객 같은 경우는 중국 돌아가서 이제 확진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제주도 사실 지금까지는 청정 지역이었는데 이 부분에 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나요, 교수님? 미칠 영향은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중국에서 감염이 되었다가 한국에 오셨을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다가 한국에서 얼마나 머무르셨는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정상이 없다가 네. 중국으로 돌아가셔서 중국 내에서 확진이 됐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감염이 되어서 오셨다가 중국 가서 발현이 될 수도 있고 네. 또는 감염이 안 된 채로 한국에 오셨다가 정상 없이 한국에 있다가 중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중국 내에서도 감염이 될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감염이 됐나 하는 경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이분이 한국에 계실 동안에는 충분한 정상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충분한 정상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긴 합니다. 무증상 감염이 어떠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하지만 제일 네. 중요한 것은 증상을 충분히 나타내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바이러스 양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바이러스 양이 굉장히 적을 경우에는 감염력도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계실 때는 확실한 증상을 드러내지 않았고 중국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증상이 발현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검역망이 다소 소홀한 점은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 이분으로 인해서 대규모 지역 감염이 일어나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이제 다음 달이면은 대학이 개강을 하고 국내에 중국인 유학생도 많은데 정부에서 중국 전용 입국장을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 근데 입국장이라는 게 공항에서의 입국장을 따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공항에서의 감염은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중국 전용 입국장을 통해서 입국을 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 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바이러스 보균자가 있었고 여기 한국에서 또 어떤 자가격리 없이 일상적인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는 막을 수가 없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 자체를 통제를 해야지 중국 전용 입국장을 만든다는 거는 별 실효성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입국장 전용으로 만든다고 하는 거는요. 좀 외국 나왔다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뒤섞여서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뒤섞여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감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차단하겠다고 하는 목적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 전용 입국장을 만들게 되면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연락처를 확인한다거나 네. 이후에 자가격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또 네. 그거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 연락처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다 섞여 들어오면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또 중국 비행기 타신 분들이 이쪽으로 빠지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여기다가 뭐 표식을 달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니까 거짓말을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런 면들을 철저하게 분리하겠다. 그리고 이후 통제를 확실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나 담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발생한 15명의 한국인 확진자 가운데 4명이 중국 우한의 같은 시설에서 근무를 했었다고 합니다. 정부 당국의 발표 들어보시죠. 우한 국제 패션 센터의 한국관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여러 명의 그 확진자들이 그 장소를 방문하거나 거기서 근무하신 분들, 더 플레이스하고 관련된 환자분은 3번, 7번, 8번, 15번 이렇게 4명이 연관성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예. 3, 7, 8, 15번 확진자가 이 중국 우한에 있는 우한 국제 패션센터 한 층에서 같이 근무했다는 건데, 그럼 여기가 좀 이른바 슈퍼 감염지 이렇게 예. 될 수도 있을까? 여기 한 50명 정도 한국인이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다 조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한시 전체가 환자가 굉장히 많고 컨트롤도 잘 안 되고 네. 바이러스 농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여기에 더 플레이스라고 하는 곳이 비교적 한국 의료업체나 한국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방문하는 분들도 그쪽을 방문을 좀 많이 할 것 같고요. 네. 또 중국에 계신 분들도 뭐 일용용품이나 뭘 사거나 옷을 사거나 이렇게 할 때 이 장소를 좀 많이 방문할 것처럼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가 많은 상태에서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한국에 확진된 15분들 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장소를 다녀오신 분이 많잖아요. 이것은 그 장소를 접촉한 분들이 많아서 생긴 문제인 것 같지 네네. 그 장소가 특별히 바이러스가 많다거나 실제 환자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고 네네. 우한시 전체가 상당히 높은 바이러스 밀도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그 지역을 잘 찾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더 많은 환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정부의 우려는 한국 분들이 그 장소를 많이 간다는 거. 예. 그리고 그 장소를 갔다 오신 분들은 혹여라도 감염의 위험성이 다른 곳보다 높을 수 있다는 거. 예, 예. 그래서 우한시에서 오신 분들은 그 지역을 방문했을 경우에는 좀 알려달라 이런 것이거든요. 네. 정부가 요청하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은 있어 보이니까 네. 혹시라도 그 지역을 방문하신 분들은 당국에 알려서 조치를 받고 스스로도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평론가님, 저희가 12번 확진자 이야기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중국인 남성인데 일본에서 감염이 돼서 들어와서 저희가 이걸 잡아내지 못했거든요. 근데 11일 동안 거의 전국구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이게 참 어려운 측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네. 중국을 통해서 바로 입국한 사람이 아니고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인데 그 가이드 활동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일본에 가서 중국 관광객을 가이드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오사카를 통해서 김포공항을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로만 본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어떻게 잡아낼 방법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중국 관광객으로 뭐 들어온 사람도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전국을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서울, 부천, 강릉, 수원 다녔고 그리고 영화관도 다니기도 했고 KTX도 탔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지금 언제부터 정확하게 증상이 발현이 됐는지 이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막연하게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다 공포감에 휩싸였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언제부터 증상 발현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되고 또 증상 발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밀접하고 일상 접촉자라고 그동안에 정부에서 분리한 것은 이게 지금 우리가 비말 감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단순히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장소에 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감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도하게 공포감을 갖거나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예, 있는데요. 말씀해 12번 확진자와 관련해서 네네. 12번 확진자는 중국인인데 일본에서 관광 가이드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근데 본인이 가이드를 받으신 일본 분이 확진이 되면서 그분의 권고로 우리나라 입국해서 검사를 받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이 언제 입국을 하게 되냐면은 19일 날 입국을 해요. 네. 그리고 확진이 2월 1일 날에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입국일로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14일이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증상이 보통 감염되고부터 한 6일에서 7일 사이에 제일 많이 되니까 네네. 그때 증상이 발현됐다고 할 때 지금까지 보면은 한 7일, 8일 정도 경과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족 중에서도 지금 가족 2분 중에 부인만 감염을 시켰지 다른 감염이 안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집에서 밀접 접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양의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내뿜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로부터 역추적을 해가면은 네. 이분이 감염 증상을 드러내고부터 한 7일, 8일 정도를 경과했는데 네. 바이러스는 감염되고부터 6일, 7일이 제일 많이 증상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분이 만일에 지역사회를 돌아다니면서 감염을 시켜서 그분들 중에 증상을 드러낸다고 하면 어제, 오늘, 내일 정도의 지역사회 감염자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제, 오늘, 내일 정도의 이분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네. 우리 감시망에서 다소 벗어나 있었지만 네네. 이분으로 인한 대규모 감염 사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네네. 만일에 하나 지금부터 한 내일 정도까지 이분으로 인해서 감염 사태가 생긴다 이렇게 하면은 지역사회의 감염 우려는 상당히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